16번 질문 역시 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뒤쪽겠네요. 네, 여기 있어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가는 동그라미 치고요. 분단과 이념 밑줄.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대립에 연루되어 숨어 살아있던 인물에 대한 회상 부분과 이거 수능 특강에 한번 나왔던 질문 같습니다. 자신의 딸을 향한 속삭임 부분이 반복적으로 교차 서술되는 작품이다. 회상 부분과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표기된 속삭임 부분에서는 이거랑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느낀 점을 자기 딸에게, 자기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회상 대상과 결부된 고뇌와 상념을 미래 세대가 자신의 딸에 공유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드러난다. 대충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자기 집이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숨어 사는 거예요. 아빠가 숨겨줬대요.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문 내용 읽으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자, 나는 근대사의 격동이니까 뭐겠습니까? 뭐 일제강점기, 뭐 6.25 전쟁 이런 거 될 것 같은데요. 휘말린 가족 3대의 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각각 동학혁명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남편과 아들을 둔 인물이 별개의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엮어내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며 작가가 지녔던 역사의식을 극적으로 형성하면서 민족의 순환사, 일제강점기군요. 예. 대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어쨌든 가는 6.25 전쟁, 나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 보겠습니다. 각을. 자, 앞부분 줄거리 잘 보시면 나라는 사람 나오죠. 나는 됐으니까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1인칭 시점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아제비. 자, 아제비가 나가 어릴 때 떠올린 회상의 중심 인물이에요. 부탁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남몰래 편지를 전했던 기억을 회상한 한편, 이게 바로 회상의 내용이고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이게 뭡니까? 이제 후 세대가 되겠죠? 미래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혼자 속삭인다. 자, 내가 세 번째 편지를 전할 때 그의 가족은, 그는 누굽니까? 아제비죠. 주소는 서울로 옮겨져 있었다. 변두리의 언덕백에 위치한 아주 작은 집의 반지하실 방에서 그보다 더 나은 작은 집으로, 거기서 한 뼘 더 정도 더 큰 가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집의 모양은 이 세 가지뿐이었지만 10여 년에 걸쳐 그들은 여러 번 이사했다. 그리고 아주 후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가 누굽니까? 아제비가 죽고 난 다음에도 몇 계절을 지나쳐 보낸 후에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런 발작처럼 나는 단숨에 마지막 편지를 던져넣었던 그 집까지 뛰어간 적이 있었다. 늘 망을 보고 주변을 사리고 그러고도 행여 그와 그의 가족에게 누가 미칠까 두려워하는 모든 불편한 습관을 팽개쳐버리고 그들에게 내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 뭐예요?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워하던 이 집의 가장, 아빠, 그리고 남편을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전달해줄 목적으로 그저 일을 저지를 생각으로 뒤늦게. 그들은 이미 그 집이 없었다.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결국. 내가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기류기에서 알아본 그의 아들이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었다. 이유는 해외 이주. 아제비의 아내의 주민등록은 이전도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던 집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밖에서 보기에 아주 행복해 보이는, 지금의 우리처럼 아이 하나를 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집을 보러 왔을 때에도, 이사 왔을 때에도 집주인 이외에 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삿짐을 옮기는 날 집은 벌써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의 주소를 내게 적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난 더 이상 아제비 가족의 뒤를 쫓지 않았다. 아제비 방식대로 비극적으로 소모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이역으로 하고 자기 이제 딸에게 자기의 느낀 고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 자기 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 작은 호수 마냥, 채송화꽃이 쪼르르 둘레에 피어있던 그 호수 마냥.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저길 앞으로 나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고 있을 때면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구나. 그래,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말이지.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니 그게 바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야기. 아, 예, 난 아직 찾지 못했구나. 어떻게 얘기해 주랴? 폭풍의 이야기로 아니면 가벼운 봄비 이야기로. 그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피용피용 내리박히는 여름 햇살의 이야기로. 한때 남노당 고위 간부였던 그가 바로 먼저 아제비입니다. 아제비. 그러니까 좌익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 6.25 때 피해다닌 거죠. 그죠? 예. 사형 이외의 구형은 예상할 수 없는 도망자였다. 그래서 자기 아빠가 과수원에 숨겨준 겁니다.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북의 기회를 엿보며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었고 검거되어 송환되던 중 도망하였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동행하던 호송자들이 소지품과 의복을 뺏어놓은 채로 하룻밤을 하던 중 그는 그 상태로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이다.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과수원 속으로, 이게 자기 집에 영혼이 됐죠? 네. 그리고 이 아제비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소식 알리기 위해 나에게 부탁을 한 거고, 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아제비의 진실을 알리지 못한 그런 고뇌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학을 보겠습니다. 좀 더 있죠, 얘기가. 예. 아버지는 이어 그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으나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집이,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그렇게 딱한 사람의 삶의 직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그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이게 누굽니까? 아제비입니다. 아제비. 저기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고 그의 편지 심부름 한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글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예요. 자, 희곡이 한편 나와 있는데 영어,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옹이해가지고 사정 바로 건너편 관역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가끔 다리에까지 칭칭동여서 관역 앞에다 일자로 세워놓고는 병정들은 열대거리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만은 아마 한 20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쭉 늘어서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난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았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질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눈을 다시 떠보니까 무대에 급히 안전 다시 밝아지면 3장입니다. 정면은 들을 건넌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관역, 하수는 흑막.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관역에서 넌지시 떨어져 김성배야 두 동학당원이 이제 동학당원입니다. 원래 일본이 동학의 잔당을 치려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병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결박을 치고 다리를 묶고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놓은 한 무득의 삼거적. 여기 뭐 있겠어요? 시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병장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닥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갔네. 순천 부사를 나갔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입씩을 쥐고 염라국으로 가지고 온 무명 가닥으로 저수들 하나씩 눈을 동여줬다. 이놈들아, 염라국에 가서들은 제발 그놈의 식은 차떡 조차떡 영때 먹고 망하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괜히 개지랄도 하지 말고 진드기 자빠져 있어. 나도 이런다고 100년 살겠니? 오래전에 염라국으로 가면 만날 테니 그때는 막걸리나 한 사마씩 나누고 화해를 하자꾸나. 일끔일끔 돈을 돌려다보면서 하수로 대장. 동학당원 두 사람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이웃과 하수에서 호령 소리로 겨냥 조금 사이를 두었다 쏴 소리가 나면서 여러 방의 총소리 요란하고 동시에 죄수들은 앞으로 쓰러져 뒹군다. 하수로 엷은 연기가 밀려나오고 부대에 급히 앉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결국 동학당원들을 다 사형을 시킨 겁니다. 그쵸? 예. 최씨 한숨. 그래서 너희 외할아버지는 아까 그 중에 외할아버지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게 모진 죽음을 지시고 연것보다 열흘 남짓해서 너희 외친주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 집안이 아주 야지없이 망해버리는구나. 폭 망했어. 최씨 그러더니 바로 그 이튿날 그게 장날이었지. 오때가 될락말락해서 갑자기 독립맛에 부르는 소리. 이게 뭐겠어요? 바로 3.15. 천지를 뒤엎는구나. 어떻게 놀랬던지 내가 그냥 가슴이 더럭 내려앉아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래도 미심쩍어서 저 앞으로 나서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외삼촌이 맨 앞장을 섰구나. 친구 몇 사람하고 같이 보고 서늘하니까 꼭 미친놈 날뛰듯 하는구만. 별말 할 것 없이 미친놈 날뛰듯 해. 순사가 잡아가줘너. 순사는 적고 그 분들은 많으니까 마치 떼꽁에 매놓은 것처럼 어쩔 줄 모르더라.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내 외삼촌이 잡히게 되니까는 도망을 해버렸지.
그저 어쩔 수 없이 가보년에 너희 외할아버지의 겪던 꼴, 그게 뭐겠습니까? 가보 개혁이죠. 그죠? 예. 이게 가보년이니까 동학입니다. 동학. 그러자니 닭의 모든 것은 아주 고들이 나버리고 노문선을 제핀 것도 그의 5월까지가 기한인데 할 수 없이 떠내려가 버리고 묘단추는 붙잡히진 않지. 그렇지. 그저 촌으로 피해 다니면서 가끔 밤을 도와 집에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영 잡히진 않았느니라. 그 대신 영영 나가버리긴 했어. 자, 문제 풀겠습니다.